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2023년 최악의 주식 2023년 총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요 라인에 올라왔을까요? 네, S&P 500부터 보면 오늘도 좀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요. 사상 최고가까지 불과 0.3%포인트 근접했습니다. 포인트 보면 13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도별 등락을 보면 1980년 이후만 보면 12번째 상승이 되겠고요.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다시 1년 반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가 미국 주식은 진짜 다양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화면은 S&P 500의 연간 소위 시즈널리티, 연간 계절성을 보여드리는 그래프랑 올 한 해의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진짜 통계 무섭지 않습니까? 평균 1950년 이후에 70년대 역사를 보면 거의 4,800 수준에 근접해서 올해 마감될 것이 통계적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오늘 4,780 몇 포인트니까요. 거의 지금 그 수준에 딱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통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겠고요. 최고의 섹터, 11개 섹터 중에서는 여러분들 많이들 이미 짐작하시다시피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올랐습니다. 54.8%와 51%가 올라갔고요. 임의 소비재도 39.5%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 헬스케어는 3개 섹터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결국 마이너스로 흘러는 채 일단 마감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유틸리티는 10%가 넘게 올 한 해 하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최고의 주식은 모두 200% 남짓 그리고 200% 훨씬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메타와 엔비디아 각각 2위와 1위로 올라섰고요. 12월에 상당히 반전에 성공했던 소위 그 카니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선사들 로얄 카리비안과 카니발이 각각 3위와 5위, 6위권에 등장해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S&P 500의 편입 그리고 완벽한 흑자 전환 추세에 힘입어서 150%나 상승한 한 해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약간 오늘은 물론 반등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지만 테슬라도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들어서는 108% 올라가면서 S&P 500 탑 10 중에 마지막에 10위자리를 들어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에서는 올해 가장 극명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은 역시 엔비디아랑요. 저는 우버를 꼽고 싶겠고요. 역시 테슬라도 올 한 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나마 완만하게 하반기 10월 4분기 이후에는 좀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주식 탑 10을 보면은요. FNC라든가 엔페이즈 에너지, 즉 태양광이라든가 소재 관련된 것들이 재미가 없었고요. 의외로 달러 제너럴도 46%가 떨어지면서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통적인 제약 명가인 파이자도 아쉽게도 최악의 주식 5위에 뽑혔고요. 그 밖에 반스 운동화로 유명한 VFC는 안타깝게도 결국은 배당도 컷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연이어 보여지면서 30%나 하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올 한 해로 정리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20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물론 어저께까지 나온 거지만요, 몬스터 에버리지가 59,000% 그리고 1위는 애플이 간발의 차이로 59,900% 올라면서 1, 2위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가 20년 동안 보면 아직까지 3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희도 많이 설명드렸던 부킹홀딩스가 20년 동안 5위권에 오른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 한 해 강했다고 해서 더 이상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떨어졌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주시장의 생명이라고 보여지고 있겠고 그것이 미국 주식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 번 소개드렸던 MSCI 선진국 1500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노라는 선진국에서 1500개 주식을 뽑은 건데요. 11년간요.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매년 올라갔던 주식은 올해까지 포함해서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트랜스다인 그룹이 올해 막판에 특별 배당까지 주면서요. 사상 최고가를 오늘 현재도 계속 추세를 보이고 있겠고요. 프로그레시브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캐나다에 상장돼 있고 전 세계 만여 개가 넘는 편의점을 갖고 있는 엘리멘테이션 쿠시타드도 올해도 역시 올라가면서 정말 무서운 3인방의 모습을 올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최고가 있다면 또 최악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꾸준하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이렇게 다 추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최근의 시장의 흐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이라고 뭐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의 상황과 한번 연관 지어서 나는 어떤 종목이 좀 더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월가 2024년 증시 전망 맑음. 이젠 진짜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뭐 내년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맑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요.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장밋빛을 볼 필요도 없고 반면에 너무 우리가 주시장에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을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자세로 꾸준하게 적립주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작년 이맘때 보면 올 한 해 주시장이 상당히 암울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의 막판까지 업데이트된 상황 말씀드리면 내년 2024년 연말까지에서의 목표 지수 평균은 4,881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지수보다 소폭의 상승밖에 일단은 평균밖에 안 나오고 있겠고요. 중간값 보면 거의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주요 IB라는 건 증권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IB 중에서요. 오펜하이머가 5,200으로 최대 폭을 제시하고 있고요. 최저는 JP모건이 4,200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퍼스는 비슷한 얘기 저에게 여러분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시장은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요. 항상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준이 제한적인 통화 정책에서 전환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탠스가 변한다. 흔히 여기서 피보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전환의 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했던 과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200으로 최악의 목표 지수를 제시하고 있는 JP모건의 라코스 부자스는요. 전혀 반대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 변동성은 나쁜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정학적이라든가 정치적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군에 관심이 있을 텐데요. 증권사의 입장에서 각각 제각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주식의 지속적인 관심에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섹터로 보면 올 한 해 재미가 없었던 올해 거의 마이너스 내지 보합권이었던 금융주,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주에 관심이 늘려든다는 제 시각이 꽤 있습니다. 금융주의 대표적인 것은 XLF 같은 ETF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헬스케어는 XLV, 배당주는 SPYD 정도를 벤치마크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내년은 금리 인하 구간으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약간은 최선호주가 좀 변경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혹시 독립리서치의 생각은 좀 다를까요? IB들의 뭐 의견, 예측, 사실은 뭐 연간 전망이다 보니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독립리서치들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달리 미국 이제 독립 리서치 기관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독립 리서치 기관은 민영 기관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비영리도 있고 영리도 있는 뭐 다양한 집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달리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것은 이제 야르데니 리서치의 야드니 박사 그리고 펀드스트레 탐리 정도를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두 군데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야드니 박사는 2024년에 5,400 목표 그리고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향후 2, 3년 동안의 후에 보면 6,0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잘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5,4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12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정상화된다. 좀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소비자의 구매력이 여전히 좋다. 그리고 가계가 상당히 돈이 풍족하다.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왕성하다. 그리고 온쇼링, 미국으로의 어떤 공장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주택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기업의 현금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물가가 하락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대동소이에게 얘기하는 것이 AI가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기업의 수익을 늘리고 그것이 주주라든가 직원들한테 더 분배가 될 것이다.
아주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음은 선행지표의 불신이라는 건데요. 선행지표에 대한 것들만 봤으면 주시장 재미없을 것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를 2년째 듣고 있는데요. 아직 리세션이 안 왔습니다. 대표적인 건 얘기하면서 선행지표 때문에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지역 분쟁이 뭐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제한적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각국의 방위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방위산업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산업재 수요가 커지거든요. 경기의 활성화 요인이 있다는 다소는 좀 끔찍한 전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란의 2020에 불마켓이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1920년대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것이 융성했던 시기인데요. 딱 그런 것이 2020년 현재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탑리인데요. 2024년의 목표를 5,2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하락에 따라서 펜트업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눌렸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도 마찬가지.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도 좋고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면 주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도 내년에 결국 마감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중소형주의 상승 랠리가 기대된다는 얘기하면서 내년에 중소형주를 반드시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주라든가 금융주가요. 물론 매그니피션트 세븐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TF로는 XLK 기술주 그리고 러셀 2000은 IWM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소개해드렸고요. 지역은행은 KRE가 대표적인 ETF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전반으로는 XLP 그리고 그 시가총액 상위 주식보다 좀 아래쪽을 같이 간다 그러면 동일 비중 S&P 500 지수가 RSP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하자는 것이 바로 탐내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1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은행 ETF를 또 좋다고 얘기하는 시절이 금세 또 오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요. 종목과 관련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개선됐던 그런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본다면 종목 선택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올해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 1등부터 100 지수는 오늘도 이제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우 지수는 오늘도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최고 나스닥 100 중에서도 최고의 주식 올해 제일 많이 올랐던 10개를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NBC에요. 그리고 그들 주식에 대한 월가의 매수 의견의 평균치, 매수 의견이 몇 %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까지의 거리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종목 모두 최소 30에서 많게는 80% 이상의 매수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70% 이상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와 그리고 메타,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G스케일러 등이 이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은 워낙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서 그렇게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높은 것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겠고요. 저희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몽고DB도 10%의 상승 여력이 있는 데다가 매수견 비중이 63%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워낙 긍정적 의견이 많다라는 거,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매수 의견 그리고 몽고DB의 투자 의견이 월가 의견에서 상당히 좋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엔비디아 그리고 몽고DB까지 투자 의견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